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별 자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역사인데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십진분류는 총 10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800번대 문학을 뺐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바로 900번대 역사 로 온 거기 때문에 왜 800번대 문학은 뺐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미 앞서 그림책, 동화책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또한 실제 지도에서도 여러 분야를 물론 두루 활용하시겠습니다만 문학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빼고 바로 900번대 역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제별 자료 총 10가지 가운데에서 9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주제별 자료에 대한 이야기로는 마지막이다 라는 안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사물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록, 이걸 한마디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에 대한 측면들은 역사가들이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그 내용들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10에는 아시아 역사, 920은 유럽, 930은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이어서 940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가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 양극지방, 남극, 북극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지리, 마지막은 전기, 흔히 우리가 위인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분야까지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활용 방안은 우선 역사 전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는 지리와 전기라는 주제를 꼽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미 아마도 역사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측면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사는 나라별로 혹은 시대별로 혹은 주제별로 또는 인물별로도 수업이 가능한 큰 주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별은 이미 우리는 국사라는 말과 세계사로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국사는 우리나라 거고 세계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라별로, 물론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나라와의 접점들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를 끌어와서 함께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별 구분 가능하겠고, 그 다음 시대별로도 구분을 지어서 지도 수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주제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식의 역사, 미인의 역사, 거짓말의 역사, 전쟁의 역사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이 구성을 한 책들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주제별로 가는 것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시대를 다 아울러서 주제별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역사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물별로도 떼어서 역사에 대한 지도, 수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고, 결국 이런 지도 수업들은 한 사람의 역사의식, 나아가서는 인격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역사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와 전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았는데, 우선 지리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 뭐 위치 등등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소감은 물론이고 공간 능력, 그리고 지리 도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상상력에 이르는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기는 결국 이제 위인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물 탐구, 그리고 시대에 대한 탐구, 인물들마다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시대는 어땠는가? 그런 시대적인 맥락들이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위인이 될 수 있는데 기여를 했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진로 독서도 가능하겠죠.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위인 전기를 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들의 삶을 본받아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맥락일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위인 전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읽히는 것보다는 초등 고학년 이상부터 읽히는 것이 좋겠다. 즉 사고력이 분화가 되어서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 시대상이 어땠는가, 또한 이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위인이지만 과연 과정이랄지 등등에서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 다음 나아가서 과거엔 그랬으나 지금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로서는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여 또는 배워서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색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보다는 뭐 영유아 때보다는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어서 사고력이 분화가 된 다음에 읽히면 좋겠다. 또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과 같이 역사 분야에 대한 것도 소개를 드렸으니 이제 주제별 자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